게임입니다. 적금 대신에 은행 주식을 적금처럼 들었다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면서 금융지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적금 백테스팅 이후에 은행주 분석까지 이어지니까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금융지주로 했습니다. 2019년 3월달에 지주사로 전환했었을 때 요 회장님이 자사주 5000주를 매입하는 걸 보고 야 적금 깨고 우리 금융지주 사자라고 다짐을 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019년 4월부터 지금 요번 달까지 매달 1일 월 100만원씩 꾸준히 매수를 했다고 쳤습니다. 노가다 한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노가다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7개월 동안 원금 5,700만원 그리고 주식은 매수해서 5,060주를 매수를 했고 배당금은 8번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주가를 13,000원 정도로 했었을 때 주식 평가액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었고 근데 배당이 대박이 있습니다. 배당이 항상 은행주는 고배당주여가지고 결국 1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이 나왔고 총 평가액이 7,5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요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곧 있을 12월 배당까지 받는다면 여기서 플러스 3,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었고 이게 과연 적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이자로 우선 이 정도 배당금을 나오게 하려면 6.7%짜리 적금을 5년 동안 들었어야 됐고 총 평가액이 나오게 하려면 11.4%의 적금을 들어줘야 이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금리 시대도 꽤 길었고 10.7% 적금, 11.4% 적금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지금 최고 적금이 11%인데 이게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겨우겨우 어쩌고 저쩌고 인증도 하고 그런데 월 한도도 30만원, 4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에 결론을 내면 은행주 적립식 매수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그거 떨어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행 적금에 안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해봤습니다. 19년에서 23년도에 적금을 3% 정도 계산을 했다고 했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은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평가액이 5,100만원 아래면 적금 든 게 나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주식 평가액이 나오려면 우리 금융지주가 1070원 아래로 떨어지면 적금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1070원이 어디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보시면 요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진 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요 위에 라인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특정 시점 내가 매수 하다가 이때 이 돈을 반드시 써야 됐다. 오늘 경우에서 은행주 적립식 매수의 압승이었고 다른 은행 주식들은 어떨까? 이미 몇 번의 백테스팅을 해봤었는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은행 주식을 사는 게 나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장투하는 게 좋았냐? 장투는 또 우리나라 은행 주식이 조금 힘들었던 게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년 전에 샀다면 수익을 조금 거둘 수 있었지만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장투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투는 힘들면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갈까? 요런 정도의 계획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찬바람 불 때 배당 주니까 찬바람 불 때 샀다가 배당 받고 팔아버리기. 그리고 아니면 고금리 시대 저금리 시대에 맞춰가지고 은행주를 매매하기. 한 부위 때 배당주 사는 전략은 요렇게 했습니다. 9월 달에 사서 12월 달에 배당 받고 종가 매도 요렇게 했었을 때 수익률은 우리 금융지주를 했었을 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9월 매수했고 12월 매도가가 낮았던 적이 2번이었는데 그조차도 배당이 워낙 고배당주여가지고 결국에는 플러스로 지금 4년을 마무리했고 올해 역시도 지금 13,000원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플러스 알파일 확률이 높고 19년도에 홀딩을 했었을 때도 물론 수익은 났었지만 총 금액 자체도 얘가 높고 그 다음에 투자 기간도 얘는 3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은행주나 우리나라 고배당주가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요런 시장 왜곡, 주가 왜곡 요런 왜곡은 조금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KTNG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고배당주가 과거까지만 해도 기말 배당 딱 한 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요런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따른 은행주를 매매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언론이나 책 등에서 보면 고금리 시대에 은행이 좋다. 예대 마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예대 마진이 감소하기
우려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주 끝일까? 과거에도 그랬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은행 ETF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올라갈 때 뭐 왔다 갔다 거리고 떨어질 때 떨어지나 하고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 버리고 결국에 이게 뭐 올라가면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보기가 조금 많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은행이 엄청 호황이었습니다. 18년, 19년, 20년 요때 얼마나 저금리였습니까? 전부 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대 마진 수익이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에는 어땠을까? 고금리에는 고금리라고 좋았습니다. 올해 보시면 우리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올해 모두 이익이 느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시중에 풀린 돈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뭐 물론 크고 작은 등락은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 주가도 좋았냐? 아닙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박스권에다가 10년 장투했으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었고 요런 기사도 많이 보이시죠. 금리 임상기인데 은행주 ETF는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게 왜 이럴까? 우리나라 은행들 보시면 가계대출이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면 여론을 의식해서 정부 개입이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뭐 횡재세를 내라 아니면 배당을 하지 말고 이 상생을 해라.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투자자들의 이런 불확실성은 정말로 안 좋은 것 같고 은행 이자로만 이익을 내는 거는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비이자 이익 비중을 늘려야 된다. 미국은 이만큼 받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에서 비이자 수익을 내려면 뭐 수수료를 더 받는다거나 파생 상품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규제 때문에 쉽지가 않고 지금 와서 ATM기에 뭐 수수료 받는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비이자 수익의 수익 창출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은행이 아닌 뭐 카드, 증권, 캐피탈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뭐 증권사를 어디를 인수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고금리 시대에 뭐 부실 대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높은 금융지주를 매수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은행 비중이 그래도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대부분 80%가 넘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 의존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나 신한 같은 경우는 요 카드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비중이 비율은 낮다. 그리고 뭐 PER 같은 것도 정말 싸고 배당 성향이 다 비슷합니다. 25%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정말 모두 싸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배당 성향만 제대로 높아져도 정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옆나라 미국과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배당 성향 꼴찌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얘가 27, 8% 정도 되는데 미국 꼴찌가 우리나라 국내 1등보다도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분기 배당으로도 바꿨고 뭐 KB나 이런 데서도 자사주 소각 확대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은행 주식이 조금 좋아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최종 화면 클릭하셔가지고 카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천호개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